안녕하세요, 범이쌤입니다. 선생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시작하기 앞서서 올해는 여름 사상 최악의 무더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모두 무더위에 아프지 마시고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복지 정보는 바로 연간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인데요. 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예고 없이 계단에서 넘어져서 입원했거나 암 발병 등 갑작스레 발생한 사고로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 지출이 클 경우 정부에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의료비를 되돌려주는 본인부담 상환제도와는 다른 사업이고요. 본인부담 상환제도는 병원비가 많이 나와도 일정 기준까지만 본인이 부담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해주는 제도라고 한다면, 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처음부터 환자 소득에 비해서 의료비가 너무 많이 나온 경우를 일종의 재난으로 보고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 상환제도도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니까 못 보신 분들은 영상에 링크를 남겨드릴게요. 꼭 한번 확인해보시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 정확히 뭔지, 어떤 것들을 지원해주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순으로 설명드릴게요. 먼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재난이라고 해서 화재나 홍수, 태풍 같은 자연재해를 입었을 때 지원해주는 제도가 아니라 환자 소득에 비해서 의료비가 너무 많이 나온 경우를 일종의 재난으로 보고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의료비를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이 사업은 비급여로 고통받는 분들 중에서 대상이 되는 분들도 신청이 가능하니까 앞으로 나오는 내용들을 잘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의료비를 어느 정도까지 지원해주는지 지원 내용부터 살펴볼게요. 의료비는 각 질환별로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 그러니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비의 50%를 지원해주는데요. 입원 및 외래 진료를 합해서 180일간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연간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 횟수의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올해 2천만원을 지원받아도 내년에 다시 재난적 의료비를 신청할 수 있고, 만약 올해에 의료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미 지원을 받았지만 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개별 심사를 통해서 최대 1,00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부담 의료비가 1,000만원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중 50%인 50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비급여 중심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외되는 항목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질환에 대해서 재난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만큼 질환이 아닌 다이어트나 미용, 그리고 성형수술로 인한 의료비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방생약, 요양병원,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고가의 치료의 경우에도 제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는 의료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원 범위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민간보험에 가입해서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개인 민간보험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금 등을 받은 경우에도 중복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는 의료비를 얼마를 지원할지 사전에 타 의료비를 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지원 대상을 살펴볼게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해당되고요. 입원과 외래 기준에 해당되는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제외국인과 외국 국적자는 제외라고 하네요. 그래서 모든 입원 환자 및 중증 질환으로 외래 치료를 받은 환자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증 질환의 경우는 암이나 뇌혈관 질환, 그리고 심장 질환, 희귀 질환, 중증 난치 질환, 중증 화상 질환이 중증 질환에 속하고요. 2020년 현재는 모든 질환으로 범위가 확대되어서 지원 자격만 충족하면 어떤 질환으로 입원하더라도 고액의 의료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으로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은데요. 아무래도 모든 국민 100%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라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가계 파탄을 막기 위해서 소득 하위 50% 국민에게 의료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 하위 50%라는 말이 생소할 수 있어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가구원들을 가구원 수와 소득 수준을 고려해서 소득이 낮은 1부터 소득이 높은 100까지를 일렬로 세웠을 때
1부터 50까지가 지원 대상이 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절반 정도의 인구가 모두 지원 대상이 됩니다. 소득 하위 50%의 기준은 보시는 표와 같은데요. 1인 가구는 175만 7,194원이고 2인 가구는 299만 1,980원, 그리고 3인 가구는 387만 577원 순으로 7인 가구까지 소득 기준이 적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더라도 가족 중에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재산과 과세표준액이 총 5억 4천만 원을 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까 이 점도 참고해 주세요. 근데 만약에 소득 하위 50%라는 저 기준을 넘을 경우에는 지원을 못 받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원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기준에 못 미치거나 초과하더라도 개별 심사 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이 개별 심사 제도를 통해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 심사 제도를 적용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정해놓은 기준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다 보면 간혹 기준의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지원을 받지 못해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준을 다시 초과하거나 조금 못 미치더라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서 선별하고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신청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조건에 만족했다면 환자나 대리인이 퇴원 후 180일 이내에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만약 입원 중이라도 이미 부담하신 의료비가 지원 기준을 넘었다면 입원 중이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청 시에는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한데요. 간단하게 살펴보면 먼저 공통서류와 추가 구비 서류가 있습니다. 공통서류에는 당연히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진단서와 입퇴원 확인서 한 부,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한데요. 가족관계 증명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없어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료비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 필요하고 수령 받으실 환자 본인 계좌에 통장 사본과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 구비 서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간보험에 가입하셔서 의료비를 지원받으신 경우는 민간보험 가입 서류와 타 의료비 지원금 수령 내역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잘 챙기셔서 제출하면 되는데요. 구비 서류는 어디서 다운받을 수 있냐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서식 자료실이라는 게시판이 있는데 솔직히 제가 좀 찾기에도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재난적 의료비 신청 서류를 고정 댓글에 바로가기 링크로 남겨드릴게요. 링크로 들어오시면 이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예시로 된 파일과 신청서 파일 이렇게 두 개의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번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상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갑작스레 발생한 사고로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 지출이 클 경우 정부에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려봤는데요. 이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이 없도록 많은 분들에게 오늘 이 영상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 해당이 되지 않더라도 이런 제도를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 그 차이가 정말 큽니다. 그래서 잘 참고하셔서 정말 필요할 때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고는 언제 어디서 다가올지 모르니까 늘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